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의 개척자들 10 최종건, 최종현 SK그룹 창업회장 하 이항구. 인수합병으로 시대의 흐름을 타다. 직물회사로 출발했지만 오일 쇼크 계기로 사업 다각화, 석유사업 진출로 대기업 도약. 1990년대 SK텔레콤으로 사세 확장, 현 최종현에서 최태원으로 경영권 선계도 순조로워 최태원 오른쪽 SK그룹 회장이 SK이노베이션 창립 60주년 기념 전시에서 아버지 최종현 선대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을 응시하고 있다. 미국 두폰사가 개발한 나일론을 실크처럼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거미줄같이 가늘면서도 강철보다 강한 꿈의 섭리로 국내에서는 1950년 6.25 전쟁 때 미군 병사에 의해 최초로 소개됐다. 국내에서는 질기고 가벼우며 세탁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가정주부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1958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나일론 제품은 거의 밀수품으로 국산은 1955년부터 태창직물에서 약간씩 생산하는 것이 전부였다. 성경직물은 1958년 12월부터 나일론 직물을 생산했다. 1959년 3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자금 1만 달러를 대부받아 설비를 도입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 무렵 직물업계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불황에 시달렸다. 나일론 등 합성 직물 또한 외래품이 범람해서 국산 직물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종훈은 원사 메이커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65년 12월 서울상대 출신 송길성, 이순석을 특채하는 등 인재들을 모으면서 원사 공장 건설을 준비했다. 최종훈이 추진해온 아세테이트 공장 건설 차관 지불 보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966년 3월이었다. 당초 성경은 일본 데이진과 합작해서 폴리에스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데이진이 거절해서 대신 아세테이트 원사를 제조하기로 선언했다. 아세테이트 공장 건설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이었지만 아세테이트 사업이 국제적으로 사양사업으로 낙에 찍혀 국내 기업들은 진출을 꺼렸다. 최종현은 역발상으로 성경이 진출하면 독점화가 가능해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아세테이트는 폴리에스터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기도 했다. 최정건 SK 초승놓고 48세로 타계. 1966년 6월 자본금 1억 원의 성경화섬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아세테이트 원사공장 건설을 위해 일본 이토추 상사로부터 자관 550만 달러를 확보하고 1968년 3월 25일 수원시 정자동에 일본 데이진과 5대5 합작으로 1일 생산량 5.5톤의 아세테이트 원사공장을 착공해 그해 12월 25일 완공했다. 인공섬유 가운데 천연섬유의 가장 근접한 폴리에스터 원사공장 1일 생산량 7톤은 같은 해 6월 10일 착공해서 예정 공기보다 9개월 빠른 1969년 2월 10일 완공했다. 폴리에스터 공장은 일본 데이진 협조로 건설됐는데 공장 건설 자금은 정부 보유금 694만 달러를 확보해서 조달했다. 정부는 폴리에스터 원사를 전량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성경의 아세테이트 원사 생산 능력 5.5톤과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 능력 7톤은 국내 전체 원사 생산 능력 48톤의 26%에 해당한다. 성경은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터 원사와 아세테이트 원사를 동시에 생산하게 되며 국내 원사 메이커의 제1인자로 부상했다. 우리가 아세테이트 공장을 짓고 폴리에스터 공장을 연달아 짓는 등 사업을 벌일 때 사회에서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제조업을 그렇게 한꺼번에 왕창 벌리는 것은 보통 사람의 배짱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최종건 회장은 그만큼 추진력이나 집행 의욕이 달랐던 분이에요. 최준식 인터뷰 최종건 창업회장의 창업 인연과 기업가 정신. 성경화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주마가 편이었다. 당초 정부는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성경의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 공장 건설을 허가했으나 원사 생산이 개시되던 1969년 성경합섬이 생산하는 폴리에스터 원사 전량을 국내에 시판하도록 변경했다. 국내 폴리에스터 원사 수요량이 급증한 결과 1968년 원사 수입량은 1967년 대비 114% 증가한 2,928톤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1969년에는 수요량이 전년 대비
9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요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1969년 7월 성경 아스메스 블레스 성경 합성을 발족시켰다. 성경의 블레스드 원사 스카이로는 주름이 잘 지지 않아 세탁구 다림질과 잔손질이 불필요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성경의 화성 사업은 정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인 1973년 11월 15일 최정권 창업회장이 향년 48세로 타계했다. 사인은 지병인 폐암이었다. 최정권 창업회장의 기업 경영 전략은 초기 제품 차별화, 신제품 개발 등 사업 단위 중심의 실천 전략에서 점차 수직 계열화, 시장 다변화,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변모했다. 당연 최정권 창업회장의 멀리 내다보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해온 실천적 경영 전략은 오늘날 SK그룹의 비약적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신용대, 이창순, 담년, 최종건의 기업가 정신, 경영전략, 최종건 창업회장의 창업인향과 기업가 정신. 최종현 오일쇼크 위기를 기회로 5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장학퀴즈는 SK의 대표적인 ESG 경영 사례로 꼽힌다. 성경직물의 최정현 회장은 1973년 11월 24일 성경화섬과 성경합섬의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성경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다. 평소 형의 그늘에 숨어서 밖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성품의 소유자가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이다. 최정현은 당시 제1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초래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 계열사들에 대한 정제를 단행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새로운 캐시카우 개발 및 기업의 위험 분산 차원에서 섬유유해의 다각화 사업의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1973년에는 성경 개발, 관광과 새 개발, 조림, 스카이 메리트 봉제, 성경 유화 DMT 공장, 성경 석유 정유 공장 등을 설립하고 극동창고를 인수하는 한편 영남 방직 경영에 참여했다. 수출에도 주력해서 1976년 성경 직물의 후신의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됐다. 정부는 수출 실적 1억 달러 이상 15개국에 100만 달러 이상 수출, 100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 15개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해졌다. 또한 정부는 종합무역상사를 육성하기 위해 1975년 12월 3일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적극 지원했다. 성경도 삼성, 현대, LG, 금호그룹처럼 종합상사로 지정받기 위해 다각화에 주력했다. 1976년 1월 경상북도 경산에서 볼트너트, 톱니 등을 생산하는 자본금 10억 원의 신생공업사를 인수한 것을 필두로 6월에는 서울 남대문로의 동합빌딩을 16억 810만 원에 구입해 본사 사옥으로 전환했다. 같은 해 9월부터 자본금 3억 원의 성경기계를 성경산업의 자회사로 설립했으며 1973년 3월에는 성경개발이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특급 호텔인 셰라턴 워크웨이를 540객석을 인수했다. 1961년 설립된 사단법인 워크웨이는 1962년 국가관광공사에 인수돼 1964년 4월 호텔로 개관했다. 한국에 마땅한 휴양지가 없어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는 주한미군을 유치하기 위해 세운 호텔로 워크힐이라는 명칭은 초대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 때 활약한 월튼 H. 워크 장군을 기리는 의미로 지어졌다. 1968년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크힐을 개장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특급 관광 호텔인 워크힐 호텔이 국영기업에서 민영으로 거듭난 것이다. 1976년 11월 자본금 1억 원의 성경 금속과 성경 마그네틱을 각각 설립했다. 오디오 테이프 제조업체인 성경 마그네틱은 단초 자본금 2억 5천만 원의 수원전자로 출범했다. 또한 같은 달에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소재한 자본금 5억 6천만 원의 신원산업소 유한회사도 인수했다. 신원산업은 1969년 설립된 자전거 제조업체였는데 성경 인수 1977년 3월에 성경 스마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1977년 8월 토건업체인 혀부산업을 4억 6천만 원에 인수해서 성경종합건설로 재발족하고 그해 12월 동일 업종인 삼덕산업까지 인수해 사실을 확장했다. 달러박스로 해제되던 중동건설 특수 및
국내 부동산 개발 붐에 편성하고자 건설업에 진출한 것이다. 1978년 전북 군산에 소재한 경성 고무를 인수했다. 1936년 종합운수 100명의 일일 생산량 500쪽 규모로 성장한 군산 유일의 한국인 소유 고무신 제조업체였다. 초기에는 검정 고무신만 생산했으나 점차 기술 수준을 높여 표백 기술을 적용한 흰 고무신뿐만 아니라 흑색 및 백색 운동화 등으로 제품의 다변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해방 무렵에는 경성 고무의 마늘표가 서울 이남 지역의 최고 인기를 누릴 정도로 성장했다. 경성 고무는 식민지 체제 하에서 오로지 한국 민초의 애역평민 고무신 생산에 주력해서 민족 자본으로 성장한 드문 케이스였다. 성경은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기 위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연쇄적으로 인수하는 수평적 다각화에 박차를 가해서 복합기업 집단으로 변신했다. 1970년 성공그룹은 삼성, 현대, 럭키, 대우, 효성, 국제, 한진, 쌍용, 한국화약에 이어 재계 10여의 재벌로 도약했다. 섬유에서 석유로 주력을 옮기다. 최종현 왼쪽 SK그룹 선대회장의 중동 인맥은 한국이 오일 쇼크를 타개하는 데 기여했다. 사진 SK그룹 1970년대 말까지 성경의 주력 사업은 직물 사업이었다.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석유 수급의 사업 존폐가 달려 있었다. 최종현 성경그룹 회장은 1975년 1월 신년사에서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 계열화해서 성경그룹을 에너지 종합화학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일찍부터 중동의 국가 실권자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인연 덕분에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대한 수출 금지 엠바고를 풀어줬다.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그는 1978년 12월 제2차 오일 쇼크 때에도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 하루 5만 배럴의 석유를 한국에 공급하도록 도왔다. 당시 야만이 사우디 석유상원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 필요한 만큼 원유를 정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현은 오일 쇼크 때마다 국난을 해소하는 데 공헌한 숨은 공로자였다. 1980년 초 정부는 종합무역상사들의 원유 도입을 허용했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 수급 조절 명령을 발동했다. 종래의 정부 베이스의 원유 도입 방식에서 한계를 절감했던 것이다. 효성, 현대양행, 동아건설, 대한항공, 현대건설, 코롱, 쌍용, 삼성 등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성경은 사우디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980년 7월 17일부터 국내 중요계 원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최종현의 섬유에서 석유까지의 꿈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1980년 12월 주성경이 국내 최대의 정유 공기업인 대한석유공사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의 합작선인 미국 걸프사의 지분 50%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다. 유공은 1979년 매출액이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1979년도 세계 500대 기업 미국 기업 제외 중 159위에 오르는 세계적인 규모의 정유업체였다. 당시 국내는 호남정유, 쌍용정유, 현대석유, 경인에너지, SK 인천석유화학 등이 있었으나 국영인 유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다. 유공은 정부가 1962년 설립한 독점 정유업체였으나 1970년 6월 걸프사가 지분 50%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유공의 인형화 방침이 공개된 것은 제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 10월로서 유공이 경영 주체했던 미국의 걸프사가 그해 8월 19일 철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경영 성과가 신통치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1980년 11월 28일 동력자원부가 내놓은 유공의 주식 50% 2375만 1771주의 인수기업으로 주성경이 선정됐다고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삼성과 성경, 남방개발 등 3개 후보 기업들을 놓고 평가한 결과 성경이 낙점된 것이다. 정부는 유공의 경영권을 국내 기업에 넘기기로 했는데 최우선 조건을 원유의 장기 안정적 확보 능력에 두었다. 성경의 최종현 회장은 1973년 성경석유를 설립하고 원산에 100만 병의 정유공장 부지를 확보했으나 1차 오일 쇼크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성경은 알사우디 은행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 달러의 자산을 도입해서 불화대금 671억 7,800만 원을 상환했다. 성경은 1982년 상호를 주 유경으로 변경하고 1985년 대한서교의 나머지 지분 50%를 마저 인수의 성경그룹의 주력 기업으로 전환시켰다.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됐다. 한간에는 당시 제5공화국의 2인자이자 보안살인견인 노태우의 개입으로 성사됐다는 루머가 떠돌았다.